청와대와 여당은 꿀먹은 덩어리 모습 삶의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앞뒤 없이 설치는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는 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아무리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도 좀 묻고 싶습니다. 이 정부 여당이 이래도 되는지. 요즘 뭐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 외에는 우리 스튜디오도 잘 안 보이지만 다른 정당들이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안 보이는 건지 우리가 안 봐주는 건지 뭐 정의당도 있고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원내 정당인데 존재감이 좀 약합니다. 사실 물밑에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포스트 심상정 얘기를 하면서 차기 당대표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인물들이 후보로 나왔습니까 지금? 지금 한 4파전으로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당대표 선거가. 4명을 말씀드리면 선임 대변인을 지낸 김종철 후보가 있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사무장이었던 다 아시는 그 박창진 후보가 있고 또 부대표였던 김종민 후보가 있고요. 현역 의원이자 원내대표를 지낸 배진교 후보 이 4명이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네. 지금 코로나19 확산 상황이라서 원래는 대대적으로 유세 활동을 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비대면 온라인 유세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23일에서 27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한 다음에 그 투표 마감일 27일에 바로 당대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후보들 관심도가 민주당도 그랬지만 조금 많이 멀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후보들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떤 인물이 적합하죠 정의당에? 일단은 정의당 당원들은 이 네 후보를 잘 알 거예요. 근데 한 발 멀리서 보면 대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그 당내 입지는 있지만 대중적 인지도가 없는 3명과 네. 당내 입지는 없지만 대중적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한 명이 싸움이에요. 박창진 씨를 말하는 거죠? 박창진 후보 같은 경우 대중적 인지도는 없지만 정의당의 당내 기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입당 자체가 굉장히 늦었고요. 현역 의원이 된 적도 없었고요. 지금 어떤 직책을 한번 맡았긴 했지만 사실 거의 뭐 이번에 처음 생긴 직책이기 때문에 이게 힘을 발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박창진 후보가 일단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을 수는 있으나 당선 가능성이 좀 높진 않을 것이다. 중요한 건 이제 당선 가능성인데요. 배진교 현역 의원은 일단은 이제 흔히 말하는 유유자적한 느낌이에요. 크게 각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소수 정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내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갖는 강점과 그렇지 못한 경우에 한계가 확연히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크게 각을 세운 거는 두 후보입니다. 김종철 후보와 김종민 후보. 민주당과 적극적으로 거리를 두고 당색을 뚜렷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종철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이중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민주당을 정의당의 정책 이중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돼요. 그게? 그런 이야기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출사표니까요. 본인의 얘기니까. 본인의 예,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김종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서울시당 위원장을 하면서 성소수자위원회 건설에 큰 공을 세웠고 네. 두 번째는 험지에 출마하는 것이 진보 정당의 역할이기도 하다라면서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정의당 당원 아시겠지만 은평을에 출마했어요. 출마도 했었어요. 물론 은평을에 출마해서 4.5%라는 아주 낮은 득표율을 했지만 그렇게 투쟁 정신도 있는 후보다. 제가 봤을 때는 김종민 후보가 가장 발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6석에 그치면서 총선 이후에 당 쇄신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혁신위를 통해서 혁신을 시도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의당의 혁신에 관심 갖고 함께 해주셔서 실제로 어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냉정하게 말하면요. 혁신위의 성과보다는 개파 갈등만 드러내고 말았다고 냉정하네, 좀 진짜로? 너무 박하게 평가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예. 실제로 그런 모습이 보여졌던 게 혁신위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혁신안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한 혁신위원이 뭐 혁신인 심상정 대표의 책임 면피용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 기획조차도 실패했다.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저 사람 뭐냐. 뭔데 이렇게 지금 당 큰 행사에서 저러느냐. 네. 이렇게 좀 난리가 났었는데 네. 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혁신위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혁신위는 솔직히 심상정 대표의 책임 면피용으로 만들어진 기획이었는데 거기에다 대고 국민의힘 혼자서 하시는 기자이기 때문에 아니라 지금 기자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들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혁신위원회 안에서 총의를 모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는지를 반증하는 신의 일방적인 견해를 강변하고자 하는 토론의 자세가 혁신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왕왕 있어 왔으나 이런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봤을 때도 정말 쉽지 않았던
혁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정의당 지금 예전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세대 교체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비판과 얘기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황교안 부대변인 물어봐도 될지 정의당이 좀 필요한 게 뭐 좋아해요, 정의당? 좋아할 이유는 없죠. 국민의힘인데 아니, 제가 같은 편 아니죠? 같은 편 아닙니다. 어떻게 정의당의 어떤 과제를 한번 제가 들어봐도 될까요?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정의당이 국민들 마음 얻기가 제일 쉽다고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정의당이 혁신이 제일 쉽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왜요? 쉽게 미래통합당은 말씀하시네요. 예. 미래통합당은 미래도 해야 되고 통합도 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도 해야 되고 민주도 해야 되는데 정의당은 정의만 찾으면 말 됩니다. 장난치시죠. 그래서 제일 쉽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아니죠. 국민과 힘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되니까. 다 아마 공통적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한 3가지 정도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물 중심 정당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네. 아직까지도 정의당 같은 경우는 노회찬 전 의원이라든가 심상정 의원, 그다음에 이정미 전 의원 뭐 이런 분들도 좀 이분들한테 너무 좀 의존되는 부분이 있어요. 묵직한 인물들. 예. 네. 사실 이정미 의원도 재선을 못했지만 이분들 빼고는 재선 이상 의원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당내에서 시스템적으로 어떤 인물을 발굴하고 좀 키우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첫 번째고요.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념 정당의 틀에서 조금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물론 그런 선명성도 좋아하지만 좀 이념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과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실용 정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내놓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더라도 그것들이 과연 현실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지금 4명 후보 모두가 이제 민주당 이중대에서 벗어나겠다라고 공통적으로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난번 조국 전 장관 사건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계속 이제 민주당과 비슷한데 민주당 이중대인데 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계속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단절하고 갈 수 있는 것, 그 3가지가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리해요. 상대가 바라보니까 남의 이 약점이나 이렇게 바꿔야 될 부분이 잘 보이는 것 같은데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네, 공감하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심상정 대표가 이번 총선을 시작하기 전에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은 우리 5만 당원을 넘어서 300만 지지자와 함께하는 총선을 치르겠다. 명실상부한 진보적 대중정당을 완성하는 때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해서 각 정당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제2의 정당, 위성 정당을 만들기 전이라 정의당이 의석수를 굉장히 많이 얻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안배해서 많은 사람들 영입했습니다. 군인도 데려오고요, 이자스민 전 의원도 데려오고요, 박창진 사무장도 데려오고요,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패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떤 노선을 택할 것인가, 똑같이 대중정당으로 갈 것인가, 다수의 후보가 일단은 코어 정당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어가 끈끈해지고 결국 거기서부터 다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무리하게 확장을 시도하다가 본질까지 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재선 의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지역구로 갔을 때 실패한다는 거거든요. 심상정밖에 없죠. 지금. 그렇다면은 지역구 말고 다른 정치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비례대표 후보에서 떨어진 사람 중에 조성실 후보라고 있습니다. 당사자 정치라고 하죠. 엄마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사회에 어떤 것이 바뀌어지면 좋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박용진 의원이 발의했었던 유치원 3법 이것을 발단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시민단체가. 그렇다면 거기로도 사실은 정의당 사람들이 가서 활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서도 국회를 압박할 수 있는 세력을 규정한다면 정의당은 충분히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으로서는 어렵지만. 마찬가지로 상당히 예리하고 막 웅변같이 분석을 자기 얘기 아닐 때는 남의 얘기는 정의당에 대해서 평가하고 예측하는 오창석 평론가와 황교안 대변인을 보면서 TV 보면서 안 웃긴 개그맨이 왜 안 웃기는지 설명하고 있는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남 얘기는 참 편하게 잘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 얘기 저도 재판 방청할 때는 왜 저 재판을 왜 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똑같은 것 같네요. 다음 주부터 계속 정의당 얘기. 네. 자, 다음 열린민주당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이낙연 대표하고 최강욱 대표가 만났는데요. 큰 바다에서 만나자 이런 발언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당대표님과 더불어 우리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큰 바다에서 만나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 합당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합당이 되는지 또 된다면 언제쯤 될까요? 이거 오창석 평론가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의석수 규모만 따지면은 민주당은 큰 바다가 이미 됐고요. 바다죠, 네, 열린민주당은 사실은 이제
실개천이죠. 그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규모로 상으로 극단적으로 비교했을 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발언이 큰 바다라는 뜻이 큰 판에서 만나자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큰 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라든지 네.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내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큰 판이 있었을 때 힘을 합치자라든지 또는 대선이 있습니다. 더 큰 네. 판이 있죠. 더 큰 판에서 합당을 해서 컨벤션 효과를 이루고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두 당에게 도움되지 뭐 아무런 이슈도 없는데 갑자기 합당한다고 해서 지금은 아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합당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자꾸 저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러면서.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네. 지금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원내 정당 중에서 어떤 정치적, 정책적 차별성이 가장 없는 정당이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그때건 정치적 차별성은 좀 존재한다. 안철수 대표라는 대선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열린민주당은 그런 뭐 대선 후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이고 하나 정정하고 싶은 거는 이제 큰 바다는 국민의힘과 뭐 더불어민주당이 다 같이 모든 정당이 합당한다고요? 아니 다 모여 있는 모여서 깜짝이야. 바다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한강 정도 하시고 저희가 낙동강 정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이 열린민주당 지지율도 같이 좀 올라갔거든요. 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뭔가 좀 더 센 맛, 강한 맛, 매운맛을 원하는 이 강성 여권 지지자들이 이 열린민주당에 모이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인데 자, 과연 합당하는 게 옳을런지 아니면 그냥 독자 정당으로 남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 여기 뭐 별로 의미 없다고 그만 대변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강한 맛이 좀 있지 않습니까? 좀 세다 이런 느낌은 근데 아닌가요? 한강에 물 한 바가지 도는다고 뭐 큰 한강 염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짜기는 짠데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님. 네. 지금 의석수가 3석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7%까지 올랐던 적이 있어요. 네. 그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고, 근데 결국 이제 김진애 의원과 최강욱 의원 두 사람의 흔히 말하는 하드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의원들의 활약상이 앞으로도 전개가 분명히 될 겁니다. 민주당에서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발언들을 이 두 의원들이 대신하거나 또는 선제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열광하는 지지자들은 분명히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네. 열린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 이걸 어떻게 보면 성향의 변화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어떻게 열린민주당하고 합당하는 거를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그게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 매운맛이 좀 약간 문제입니다. 너무 맵다 이 말이네. 네. 그게 그 매운맛이 좀 다 같이 동화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요. 의석수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안 돼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가뜩이나 그 김진애 의원님 같은 그 파이터가 이제 등장하면 더욱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분들이 밖에서 좀 민주당을 지원하는 형태가 어떠냐 그런 의견도 있긴 한데 아직 민주당에서는 이거에 대한 의견이 좀 정리가 안 된 상태라서 나중에 선거를 앞두고 좀 얘기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맵기는 매운데 뭐 먹기는 좀 그래서 한 번만 먹으면 바로 중독되는데 먹으면 이렇게 사실 상임이 있을 때 열린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더 저희가 집중적으로 봅니다. 오늘 어떤 발언에서 저희들을 즐겁게 해줄 것인가, 기사를 쓰게 해줄 것인가. 그애가 마치 흥신소 직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이런 짓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기자분들은 더 좋아하시는군요. 그런 게 매운맛. 사실 조금 없잖아 있습니다. 맛있으니까. 네. 자, 네. 또 합당에 관심 있는 당이 하나 더 있죠. 국민의당이에요. 김종우 위원장은 뭐 연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름이 거의 좀 비슷하잖아요. 그 색깔도 뭐 비슷비슷한 것 같고 어떻게 합당 안 합니까? 많은 부분에서 그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뭐 4차 추경안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서라든가 뭐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또 사실 국민의당에서 했던 분들이 저희 당에도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김수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당에서 홍보본부장 맡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같이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어떤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교감이나 아니면 보는 시각이나 이런 거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합당에 대해서는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일단 본인이 출마할지 안 할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출마를 안 하고 합당을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럼 국민의당은 내년도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인가? 그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후보도 내지 않으면서 바로 대선에 가서 우리가 전국 정당인이 찍어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 뭐 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총선 기획 재보궐 선거 기획단을 곧 출범할 건데 어떤 선거 일정이나 그리고 어떤 경선 방식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그냥 들어와서 이 경선에 그대로 참여를 했을 때 과연 그 경선 통과가 가능할 것인가 그러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있을 것이고요. 본인은 어떻게 보면 추대를 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계속 버티기만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 주변에서 출마나 혹은 합당에 대한 압력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선거기획단이 뜨고 거기서 당원 당규 개정이라든가 추진 일정 그런 걸 보고서 그 뒤에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쯤 이 얘기가 나올 것이다. 올해 한 해 좀 뭔가 해야 되겠네요. 저 보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데 선거 전체적인 일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일정이 나와야 국민의 힘인데 왜 본인 힘이 제일 없으세요? 오늘 첫 주제에서 너무 힘을 빼고 뒤로 갈수록 지구력이 부족합니다. 자, 두 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정의당도 있고 열린민주당도 있고 또 국민의당까지 있습니다. 자, 여러 정당이 또 어떻게 또 활동을 하는지 국민들은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들의 의도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 색깔 나왔어요. 빨간색, 노란색, 하늘색. 세계 3대 꼭지점에 있는 색깔이지 않습니까? 국기 같아요, 삼색기. 예, 이거 루마니아 국기. 아, 맞아요, 루마니아. 힘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 장고 끝에 악수 준다고 테이블에 다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나중에 이제 선거 운동복을 입을 때 빨간색 있고 이쪽에 파란색, 이쪽 노란색 이런 식으로. 당 많이 옮기셨던 분들은 그냥 그동안 입었던 잠바 기워서 입으시면 되겠네요. 상징 동물도 있나요? 동물이요? OBS